정경심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기소가 어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에 있었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한밤중에 일어난 전격 기소였습니다. 이후 7차례 검찰에 왔다간 정 교수는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정 교수의 죄명은 11개. 딸의 입시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증거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에 3개의 죄명이 추가된 채로 두 번째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총 15개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만 보면 정 교수는 자식 농사와 주식 대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성 엄마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그의 지위와 인맥도 활용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그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앉히려 한 청와대도 검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검찰의 일방적인 판단입니다.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도 이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프레스콕 공소장에 나타난 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정경심 교사에 대해서 3가지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를 다시 했습니다. 기소장이 오늘 아침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부인 기소와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유호정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이맘때 저희들이 방송을 막 끝나갈 무렵쯤에 SNS에 자신의 심경을 담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토로했습니까? 네, 어제 오후 2시 15분쯤에 기소가 됐고요. 이게 기사로 알려진 게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약 1시간 뒤에 저희 방송이 좀 끝나갈 때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아내가 기소가 됐다면서 SNS에 참담하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예.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이제 이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담겼습니다. 또 장관 재직 시에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 외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진 않아야 한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자신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거라며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어떤 혐의일지 몰라도 검찰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에둘러 비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망감이 교차한다, 침통하다 이런 감정적 표현을 좀 썼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검찰의 기소 내지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SNS에 줄을 이뤘는데 어제 나온 내용은 망감이 교차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고 침통하다 이런 얘기는 자기가 알던 과거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에는 뭐 사실과 다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검찰 수사에서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심정을 밝히면서 자신이 모르고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아내가 기소된 걸로 봐서 본인도 기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검찰의 기소가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본인이 아직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본인을 애초부터 겨냥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예. 윤 의원님, 망감이 교차한다는 얘기는 내가 왜 장관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부인 또 가족을 고생시킬까? 그런 감정도 아마 내포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신은 그동안 부인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고 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망감이라고 표현해서 낸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망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을. 뭐 그만두는 이유를 예. 그렇게 설명했어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뒀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감이 교차한 건 사실이죠. 가족들이 정경심 부인이 저렇게 구속 기소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을 좀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쪽에서 그런 글도 썼잖아요. 내가 모르는 일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예. 곤혹을 치를 수 있겠다. 이 얘기는 지금 혐의로 나온 거에 대해서 난 잘 모른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굉장히 내가 곤혹을 치를 것 같다. 예. 이런 거는 가족에 대한 그 아픈 마음 하나는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은 잘 몰랐다는 억울함. 그래서 예. 이 검찰 가서 나 몰랐다. 나 억울하다. 이 얘기를 굉장히 좀 강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검찰이 기소할 거는 벌써 예정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한 거 보면은 예. 검찰이 짜맞추기식으로 나를 몰고 간다. 뭐 이런 변명 뭐 이런 것도 예.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의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회,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그 반응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조국 전 장관 또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기소한 전체적인 혐의가 뭐 13개 또는 14개 정도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또 모르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세세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좀 SNS에 담긴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보면은 이제 기자간담회나 인사청문회에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게 이제 아내와 관련해서 아내가 투자한 일이라 정확히 모른다거나 딸이 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 뭐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소장이 어제 79페이지 약 14개의 죄명이 담긴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명확히 적시가 되진 않았는데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조 전 장관도 보고 본인도 이제 연루가 된 걸로 이제 검찰 수사가 결론이 내려지겠구나 이런 부분을 예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도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장 내용만 놓고 보면은 자신이 확실하게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검찰이 밝혀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신이 알았던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분명 조국 전 장관은 계속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서울대 인턴십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네,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 그런데 사실이 잘못 알려진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심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얘기를 어제 SNS에 실렸던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요.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충격적으로 국민들 또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주 가던 미용실 관계자 이름을 도용해서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가 이 3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했다면 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검찰을 의심하는 차명 계좌의 이 3명이 누구냐면 한 명이 이제 동생이고요. 또 한 명은 이 단골 헤어숍의 디자이너 그리고 또 한 명이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주식과 선물 투자 정보를 전달받았던 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이 3명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 6개를 만든 것으로 현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경심 교수가 이 같은 차명 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따르면 이 민정수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등록 의무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 같은 재산 등록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인들을 이용해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여러 명의 차명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네.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차명을 통해서 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건 재판 가서 봐야겠습니다만 만약 이 지금 검찰의 공소 기소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자기 부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또 행정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이 고위공직자의 어떤 윤리법과 관련해서 예. 문제가 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이 같은 투자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이 같은 차명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조 전 장관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론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등잔빛이 어둡다고 자신의 부인이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 민정수석으로서 몰랐을까 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고요. 김태일 기자, 또 하나 짚어보면 그런 민정수석을 임명한 청와대 임명 인사 시스템도 또한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도 관여가 돼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과연 이 조 전 장관을 처음에 이제 임명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사 관련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잘 살펴봤느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할 때 왜 이 부분은 걸러지지 않았느냐?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명이 됐느냐라는 이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겠죠. 예. 그러나 이거는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검찰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조금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는지 또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했던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김태일 기자, 이 정경심 교수의 딸도 역시 이 공소장에 뭐 이름이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공범으로서 적시가 됐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부정 입시 부정에 대해서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됐는데 예. 이 조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고 정상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 이제 입시 부정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 적시를 하면서 이 딸이 허위 인턴 수혜자라고 해서 공범으로 적시한 게 아니라 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서 공범의 요건에 충족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위조된 증명서 이 내용을 당시에 그 본인의 이제 입시 이 자기소개서에 적시를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이 학사 행정을 방해했다.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 혐의다. 이렇게 해서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겁니다. 예. 유호정 기자, 이 서울대 입학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문제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인턴십 한 부분도 허위 조작됐다라는 주장이 어제 검찰 기소장에 담겼어요. 그 내용은 기존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어제 공소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네. 알려진 내용인데요. 공소장에는 2009년 7월 한영외고에 다니던 딸이 이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호텔 경영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이 호텔 인턴 경력도 조작했다는 내용까지 이제 담겼습니다. 딸 조 씨가 이제 1학년인 2007년부터 3학년인 2009년까지 이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인턴 활동을 했다. 이런 수료증을 받은 걸로 검찰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실제로 이때 조 씨가 호텔 인턴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이 정 교수가 호텔 관계자를 통해 대표이사 명의의 날인을 받아서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워드로 위조로 작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공주대에서 인턴을 했던 문제, 또 이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인턴을 했던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전부 이게 허위다라고 검찰은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2009년에 자신의 이제 대학 동기인 공주대 모 교수에게 네. 우리 딸을 일본의 학회에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공주대에서 인턴을 했는데 근데 이제 3달 동안에
3달 동안 인턴을 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만 이 연구소에 나가서 수초에 뭐 물을 주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독후감 써서 이 교수한테 가끔 보여주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는 저자로 등록이 되고 또 2년치의 이 인턴 증명서가 이제 발급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됐고 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의 방어 논리, 대응 논리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키스트도 마찬가지죠. 키스트 출입을 단체로 갔기 때문에 이 출입 기록이 안 남아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주장했지만 검찰이 어제 기소장 내용을 보면 그것도 다 허위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증명서도 이 정경심 교수가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동 시간을 수정하고 또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정경심 교수가 직접 집어넣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고요. 또한 단국대의대 장영표 교수로부터 받은 체험활동 확인서의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가 인턴십 확인서로 제목을 수정하고 활동 시간을 부풀렸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그 딸까지 이 같이 공범으로 적시한 것. 글쎄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죄가 있다면 뭐 딸이어도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당에서 뭐 공식적인 논평을 낸 것은 아닙니다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딸까지 기소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검찰이 비난을 자초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을 필두로 해서 딸이 얼마나 이런저런 상황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지 그거 견디고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라고 저도 이제 떠올려 보는데 그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따님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입시와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인데 그 마지막 완성 퍼즐을 맞추면서 검찰은 보다 많은 비난을 자초한 것 같은 느낌을 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고서라도 이제 남은 과정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 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여당 의원 중에 한 명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SNS에 이 같은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감에서 공소장을 해당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도 공개가 잘 안 됐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어제 기소 당일에 공소 사실이 이렇게 바로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에서 또 한 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각상도 의원이 법원을 통해서 그 공소장 내용을 봤죠. 그것을 다시 언론에 풀어한 것이죠. 이렇게 신속하게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군요. 그동안에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한 방어 논리 또 이 방어 전략을 썼던 지금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또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지금 여당 의원들은 어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 이후 반응들이 잘 안 나와요. 침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처 자신들이 몰랐던 내용이 검찰 기소장에 담겨서 침묵하는 건가요? 우선은 오늘 저도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해보려고 보니까 오늘 특히 국회 뭐 3당 원내대표 회동 등 선거제 관련한 현안 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에는 좀 의원들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뭐 공소장을 바로 공개하고 했던 행태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그 부인이 기소됐을 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굉장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기소에서는 조금 신중한 자세로 여당의 태도가 조금은 바뀌었다. 네.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단정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여당도 신중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변호인단 측의 논리를 좀 저희들이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정규수 측 변호인단은 이 지금까지 쭉 나오는 검찰의 주장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일단 이 변호인단은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검찰이 그리는 구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혼합해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는 15일에 이제 2차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들어서 이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정 교수가 이제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를 돌아오면 복귀하던 도중에 졸도까지 하면서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면 그만큼 이 검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아침 많은 조간신문들, 특히 보수 언론들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전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것이 검찰이 그르는 구도에 불과하다.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군요. 부인하고 있군요. 앞서 저희들이 가정을 전제로 얘기했습니다만 만일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사 책임을 청와대 또 대통령까지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반대로요. 이 변호인단 주장대로 이 검찰이 지금 기소한 내용들이 모두 검찰이 그르는 구도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 져야 될 것인가? 반대의 논리도 또 작동해서 성립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일단은 조국 전 장관 지지층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무리한 수사라는 이 주장이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사를 지휘했던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무래도 책임이 좀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어느 한쪽이 다치는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예, 조국 전 장관 본인도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자, 윤 의원님, 저희들이 기자들 통해서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쭉 전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를 통해서 차명 주식 거래했다 이런 좀 충격적인 얘기들도 좀 기소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인지는 좀 재판을 통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느 한쪽은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제 나온 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14개 혐의, 입시 부정, 사모펀드,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 조작 관련 14개지만 그거는 검찰의 주장이죠. 검찰이 기소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재판정에 가서 판사들이 이제 솔로몬의 재판을 해서 누구 말이 맞다, 변호인 주장이 맞다, 검찰이 맞다 이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충격적인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장관 때 또 사모펀드라든지 주식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실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충격이죠. 현직 민정수석 장관의 부인이 어떻게 보면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 허위 그 비밀 정보를 갖고 WFM이라는 주식을 팔았다 샀다를 많이 했다면은 상당히 거기서 또 차익을 봤다면은 상당히 뭐 충격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정치권은 좀 가타부타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특히 법조인 출신들 그 자꾸 정치권들이 가타부타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벌써 무죄라고 또 조작된 거라고 하는 것도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그 판결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직 또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좀 소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사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치권은 자기 편 수사하면은 반대쪽으로 얘기하고 특히 예전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재수사 물론 뭐 지금 6번째인가 수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박수치고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딸까지 기소하는 거는 뭐 진짜 잘못된 거에 활용점정이다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말은 굉장히 부당한 얘기죠. 자기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좀 냉정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 그리고 이 변호인단의 주장까지 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적 가능성까지 저희들이 좀 공정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하나 더 좀 다루고 가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소위 언론사들 용어로 이제 뻗치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등장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걸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조국 수호대도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 조국 전 장관 자택 근처에 이제 취재진들이 가 있는 이유가 이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뭐 모레쯤 이제 소환이 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소환이 되는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취재진들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근까지도 SNS에서 이제 본인들의 활동을 공유하면서 자택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이제 기자들이 철수하는 저녁까지
때까지 두세 명씩 교대로 이제 조 전 장관의 집을 지키는 겁니다. 이 조 전 장관을 촬영하려는 기자들한테 따라 붙거나 뭐 카메라를 가리거나 아니면 이거 예.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행동들을 하고요. 이 모든 국민은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뭐 헌법 17조를 보여주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철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면서 이제 기자들을 뭐 실제로 본인들이 찍거나 이런 모습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부분 이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사퇴 직후에 이제 귀가하는 그 뒷모습 사진을 보고 화가 나서 집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요. SNS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알아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게 아닌데 너무 언론의 보도량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통의 목소리입니다. 예, 여러 가지 시각이 좀 공존하고 있군요.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죠. 네, 알고 보니까 이 한 주민이 이 인근에다가 이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을 인쇄해서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기자들이 새벽부터 카메라를 들이대고 동의 없이 촬영을 일삼아서 뭐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이 특히 차량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쓰레기장을 뒤질 때는 뭐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자료 화면으로 자신의 아이들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이 특히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찍어서 뭐 데이터라도 만들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늦게까지 고생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되고 또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취재에 대한 국민들 또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